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6월달 B형 문제입니다. 먼저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시험장마다 버전이 다를 수 있어요. 2018, 2019, 2020 다양한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환경을 좀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좀 덜 당황스럽겠죠.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네모난 단추 하나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 초기화가 될 겁니다.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작업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배워보자 런이라고 하는 패널이 추가됐을 겁니다. 이 친구는 굳이 작업할 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닫아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사줄이 클릭하셔서 클로즈라고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의 도구 상자 역시 두 줄로 한 줄로 보기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단추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셔서 맨 끝자락에 보시면 또 다른 환경 설정인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일단 아무거나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클릭하면서 본인이 선택하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제너럴에 보시게 되면 오토 쇼우 홈스크린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미지들 작업했던 것들이 쫘라락 나열되는 형태인데요. 굳이 저는 요거는 필요 없어서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라고 해서 작업하실 때 아무래도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는 색상들이 현란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상으로 테마를 걸어놓고 작업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일단 잘 보이시라고 환한 색깔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시험지를 제가 옆에다가 같이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생길 수 있어서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를 불러오기가 편할 거예요. 창문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시면 되겠고요. 창문을 넓게 혼자서 다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V체크를 하셔서 창문을 혼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셀렉션 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에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잡을지는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현재 그 크기가 잘 보일 수 있는 노멀 브러쉬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사이즈라고 선택한 것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다면 키보드의 왼쪽 구석에 있는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노멀 브러쉬인 상태에서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프리사이즈처럼 이렇게 십자가로 보일 수 있어요. 캡슐락 키는 꺼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하실 텐데요. 글씨 작업을 하거나 선 작업을 할 때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출력했을 때 그 크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혹시 밀리미터나 픽셀 단위로 바뀌어져 있는지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글씨를 입력할 때 글꼴이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 글꼴로 보이길 원합니다 라고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시게 되면 궁서, 굴림이라고 한글로 글꼴이 보이게 될 거예요. 기타 등등 더 많은 세팅들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맞춰주시면 작업하는 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OK 누르고 나올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파일의 이름 정해져 있고요. 크기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파일의 이름 줄 수 있는 공간 나와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폭을 400, 높이를 500이라고 주실 때에 옆에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레졸루션도 중요합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 달라 보이니까 혹시 이미지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게 보여요, 뭐 크게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상도를 잘못 넣었기 때문일 거예요. 처음부터 신경 써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컬러 모드 RGB 있는 것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create.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실 때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잘 배치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뽑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하시게 되면 나중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 이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질질질 끌고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가이드라인 뽑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급의 1번부터 불러오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 거고요. 혹시 이렇게 저처럼 빈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오픈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서에서 GTQ 방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위아래 공간이 다 필요한 건 맞지만 이 친구의 옆쪽은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왼쪽 부분은 잘려서 갖고 와도 되지만 위아래 폭은 다 필요하구나 라는 거 확인하셔서 높이만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 있죠. 윕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이트 높이만 500으로 맞춰서 OK 하시게 되면 약간 줄어든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리 오시오 이동 도구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게 되면 이미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는 않을게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 친구는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임의로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간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미지는 계속 여러 개를 차곡차곡 쌓을 때마다 레이어 1, 2, 3라고 쌓이게 될 거예요. 나중에 너무 많아지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2-1이라고 임의로 바꿔봤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쭉 비교를 해보실 때 내가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임의로 준 거예요. 복제 및 변형을 하세요 커피잔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갈색 커피잔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보이는군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얘를 데리고 오도록 하죠. 문지르르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똑같은 친구를 복사할 때 일반적으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를 많이 쓰시는데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단축키를 외워주시면 자주 쓰는 거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컨트롤 J. 레이어가 이렇게 원이라고 붙어지면 얘는 복제해서 만든 커피잔입니다 라고 알아보기 편하게 이름 바꿔주도록 할게요. 크기를 바꿔주는 것도 워낙에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에디트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자유롭게 내가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컨트롤 T라고 하는 기능을 쓰시게 되면 더 빨리 이동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자리에 조절점이 생기면 드래그 하셔서 쭉 크기를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CC 버전에서부터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이 친구를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빙그르르 돌려서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빙그르르 돌리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좌우를 완전히 반전시켜주는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좌우 반전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진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모양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쉐이프 툴을 이용하실 때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 커스텀 쉐입을 찾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의 경우에는 텍스트 툴 글자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글자 근처에 가셔서 벡터 도구를 찾을게요. 꾹 누르고 계시면 처음에 렉탱글 툴로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형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쉐이프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렉탱글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흐물딱거리고 있는 이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쉐입들을 불러와서 쓰실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그 친구들을 만들 때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쉐이프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컬러, 색깔이 들어있어야 눈에 잘 보이겠죠.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확인하셔서 커스텀 쉐입에 있는 쉐입을 골라 잡을 수 있습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레거시 쉐입이라고 해서 예전에 썼던 쉐입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저는 지금 요 레거시 쉐입이라는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 메뉴에 가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오른쪽에 쉐이프라고 하는 패널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저는 이미 불러왔기 때문에 레거시 쉐이프가 보이지만 없을 경우에는 사주리를 누르셔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리를 콩 찍으시게 되면 예전에 썼던 레거시 쉐이프 불러올까요? 라고 밑에서 세 번째 되어 있네요. 콩 찍으시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버리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다들 그룹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좀 번거롭기는 한데 얘를 다 따로따로 빼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빨리 찾아서 넣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얘를 다 모아가지고 바깥쪽에다가 내놓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나뭇잎 모양이니까 네이처라고 하는 자연에 있겠죠. 용 찍으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너를 이란 뜻이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리겠다 라는 작업이겠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계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예쁘게 그려질 겁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다 그린 다음에 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저희 단축키 하나 외우시라고 했죠.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친구로 가셔도 되지만 컨트롤 T 누르시면 바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절점에 정확히 대시고 드래그 하시면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점에다 정확히 되지 않고 비스듬히 되게 되면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쉐이프에 대해서 색깔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나뭇잎 모양에 대해서 색깔이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그라디언트로 사용하였거나 쉐입 자체가 두 개로 적용된 경우겠죠. 보아하니 이 친구의 경우에는 나뭇잎 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잎사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주려고 해요. 만들어진 나뭇잎 레이어의 왼쪽에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 썸네일 창이 보일 거고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색깔에 번호를 넣어라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색상이 바뀐 거 확인이 됐고요. 그림자 효과까지 넣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써먹으면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레이어에 스타일 주세요. 그림자 효과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레이어 스타일을 콩 찍으셔서 드랍 섀도우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CS 버전에 있는 그 옵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방향이라든지 사이즈에 대한 옵션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위치 옵션이라든지 그 진하기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것들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이즈 너무 커 보이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쓸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를 더 똑같은 아이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옮기시고요. 크기 자유롭게 변형하는 건 컨트롤 T였었죠. 방향을 뒤집어 주시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색깔을 바꿔주도록 할까요? 볼펜 모양도 커스텀 쉐입에서 찬찬히 찾아주세요. 커스텀 쉐입,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라고 해서 쉐이프 모양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를 콩 찍으시게 되면 임의로 글자가 써질 겁니다. 글씨를 다 썼을 때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V체크 모양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모여있는 곳 있죠? 거기에서 엔터를 치셔도 글자 다 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글꼴을 맞춰줄게요. 레이어가 커피라고 하는 글자 레이어인지 도구가 텍스트 도구인지 그래야 위쪽에 있는 옵션들이 글자에 대한 옵션으로 바뀔 테니까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글꼴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웠고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색깔이 다를 경우에 색깔 자체를 쿵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문제에서 색상을 두 가지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물감통이 두 개만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필요 없는 아이가 있다면 질질질 끌어서 창밖에다가 내보내시면 사라질 거고요. 위쪽에 있는 점박이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색상에 대한 게 아니라 물을 타서 투명하게 처리를 해주는 친구. 저희는 지금 색상에 대한 얘기만 할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만 신경 쓰면 되겠죠. 필요 없는 아이는 질질질 끌어서 창밖에다 옮길 거고요. 색깔 너는 이라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에 대한 대화창이 나오죠. 적용하시고 나가기 전에 꼭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위쪽이 짙은 색, 아래쪽이 옅은 색인데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군요. 그럴 때에는 앵글 값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바늘을 이리저리 옮기셔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배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 꼭 없애주시기를 권합니다.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뽑았을 경우에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꺼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도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룰러스 이 친구도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되겠죠.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이펙트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문제에서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에 500짜리로 큰 이미지 저장할 때는 JPG라는 형태, 10분의 1로 줄인 40에 50짜리라고 하는 친구는 PSD라고 두 개의 형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Save라고 하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봅니다. 시험장에서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다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들어온 이름이 마음에 들지만 파일의 형식이 PSD로 되어 있군요. 자, 형식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콩 찍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 JPEG라고 하는 첫 번째 친구 뿅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형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저장 단추 누르시고 OK 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로 저장은 끝났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하셔야 되니까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를 바꾸실 수가 있죠. 폭을 40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하이트도 같이 50이라고 쪼그라들 거예요. 그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어서 줄어드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링크가 풀려 있는 분들은 40에 50인지 숫자 값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파일 이미 저장 한번 했으니까 Save As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할 테다. 경로는 문서 안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테다. 파일의 이름과 포맷이 맞습니다 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네요. 이름만 2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라고 가셔서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줬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셔서 400에 500 그대로 쓸 겁니다. 레졸루션 72인지 컬러 모드가 RGB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크리에이트 만들어 줄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을 일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실 게 아니라 액자를 제일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색상을 보정해주는 2급의 3번, 그리고 이미지를 잘 따오는 2급의 4번을 얹어주도록 할 거예요. 액자 작업은 2급의 2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소스 불러올 수 있죠. 2급의 2번 열기라고 해서 불러왔더니 방향이 좀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친구를 원하는데 우리 거 소스는 누워있는 친구가 들어왔군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를 돌릴 수 있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다 라고 하는 게 마련이 되어 있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건데 저희는 바짝 세워야 되니까 왼쪽으로 돌릴 수 있게 반시계 방향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미지 로테이션 가시게 되면 반시계 방향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 좀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셔서 사이즈에 가시게 되면 폭을 6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400으로 줄여봅니다. 그러면 하이트 600이라고 좀 남죠. 다시 하이트를 우리 이미지에 맞게 500이라고 줄였더니 폭이 330으로 쪼그라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자라는 건 곤란하죠. 남는 건 잘리우면 되니까 폭을 400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OK 단추 누르시면 이미지가 조금 작아진 게 보일 거고요. 이리 오시오 이동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진 않습니다. 데리고 온 이미지 레이어 이름을 2급의 2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바꿔주시되 그 친구 하나 더 복사해서 액자로 써먹어야 되겠죠.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복사하는 게 컨트롤 J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써볼까요? 컨트롤 J.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액자로 써먹을게요 라고 액자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 액자에 대해서 필터를 줬군요. 모자이크 타일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찾으시면 텍스처라고 하는 곳에 모자이크 타일이 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해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안쪽에 요매만큼 구멍 뚫어서 액자처럼 써먹을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를 뚫을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좀 정하는 게 좋겠죠. 시험장 가실 때 자를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좀 선을 그어 놓게 되면 기준 잡기가 편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눈금자에서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대략 한 60 정도 간격을 둔 것 같아요. 드래그 하셔서 쭉쭉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만큼을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네모지게 선택해 볼까요? 렉탱글 막기 요만큼이요 라고 쫙 잡아 주시게 되면 번떡번떡 선택됐어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모서리를 보아하니 완전히 뾰족한 것 같지는 않죠? 아주 살짝 모서리가 둥글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택한 거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셀렉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모디파이라고 하는 수정 있을 겁니다. 어떻게 수정할 건지 보드랍게 수정하겠다 스무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레디어스 값, 반지름 값이 나와 있어요. 숫자 값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정하셔서 어느 정도 모서리를 둥글게 할 건지를 정하시고요. OK 단추 눌러서 모서리가 살짝 둥그러진 거 확인이 됐으면 이만큼을 빼시면 되겠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반짝거리는 그 선을 따라서 라인을 그려줘야 되겠죠. 안쪽에 테두리를 그릴 텐데요. 이 친구는 레이어 스타일과는 별개로 문제를 주어줬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를 주시면 곤란합니다.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도 스트로크가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두께값 지시된 대로 5픽셀, 컬러, 색깔에 대해서도 적용하겠습니다. 로케이션이라고 선에 그려지는 위치를 정해 주실 수 있는데 문제에서 안쪽 테두리라고 했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
액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액자 안쪽에 테두리가 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걸로 줘도 항상 안쪽으로 테두리가 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걱정이 되면 인사이드라고 선택을 하셔서 오케이 해주세요.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 영역을 해제할까요? 셀렉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디셀렉트라고 선택을 해제해주는 친구가 있고요. 요것도 저희가 자주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좀 외워두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단축키를 많이 외우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험 보고 나면 다 단축키는 까먹을 거니까 요거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은 자주 쓰니까 외우세요 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워낙에 자주 쓰기 때문에 그 정도 한 3가지 정도는 외우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주 쓰는 것들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 주도록 할까요? 액자 레이어 선택한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가셔서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지울 수도 있고요. 2급에 3번 불러와서 색상 보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에 3번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이리 오시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복제가 됐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2급에 3번에서 데리고 왔고요. 자유롭게 크기 변형하는 거 컨트롤 T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쭉 드래그 하셔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빨간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안쪽에 있는 커피 거품 부분이죠. 이만큼만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색상을 바꾸실 때 이미지 메뉴를 가시면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조정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색깔을 이라고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휴를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색상이 요래요래 바뀌는 게 확인될 텐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원본 색상이 바뀌는 거고요. 캔슬. 범위를 똑같이 잡았고 레이어 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도 조정을 해주는 어저스먼트 레이어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휴 세처레이션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도 휴 값을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빨강색으로 파란색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어떤 걸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을 감기면 원래 원본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원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2급에 4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4번 열기. 커피콩도 역시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정할 겁니다. 방향도 적당히 배치하시고 레이어의 순서를 보아하니 이 커피콩의 경우에는 액자보다 밑에 깔려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액자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세요 라고 레이어 자체를 끌어내리시면 되겠죠. 질질질 끌어서 액자보다 아래쪽에 라고 갖다 놓으시게 되면 문제지와 같이 보이게 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글자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게 되면 글씨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들은 다 줬는데요. 이렇게 꾸깃하게 구겨져 있는 모양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결과물을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가 글자 레이어인지 도구는 텍스트 도구인지 거기에 따라서 옵션이 바뀌어 보일 거예요.
텍스트 도구의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꾸겨줄 거예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이죠.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모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깃발 모양의 플래그와 상승됩니다. 레이즈라고 하는 친구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문제에서는 아마도 레이즈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 때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제대로 잘 배치했는지 확인하셔서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JPG,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는 거 PSD 구분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하실 때 다시 한번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거 없는지 눈금자는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롤러스도 꺼주셔서 저장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지죠. 600에 400짜리로 변형이 됐네요.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뉴. 파일의 이름부터 정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고요. 윗스 폭을 600이요. 하이트 높이를 400이요.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시작하도록 할게요. 배경 색깔을 원하고 있군요. 물감부터 짜도록 하겠습니다.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을 쿵 찍으셔서 색상을 정해주도록 하죠. 그 물감을 그대로 우리 종이에다가 풀어주기 위해서는 에디트 메뉴에서 칠해주세요 필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뭘로 칠해줄까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 짜놓은 물감으로 채워주세요. 오케이 하게 되면 색깔이 채워질 거고요.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클릭.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있지요. 2급의 5번. 가지고 오실 때 사이즈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우리의 용지보다 커 보이죠. 폭을 6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도 400이라고 똑 떨어지게 맞춰주는군요. OK 단추 누르셔서 이리 오시오 이동 단추 누르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5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2-5 엔터 치시게 되면 이름이 확정될 거고요. 문제에서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습니다.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 건 선에 대한 얘기니까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군요. 크로스 엣지.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군요. 마스크라고 하는 건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레이어 마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콕 찍어서 마스크를 썼는데 하나도 가려주질 않네요. 마스크는 하얀색과 깜장색 두 가지가 있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그대로 내 이미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우리 이미지가 지워지면서 밑에 있는 배경 색깔이 묻어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부드럽게 색깔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의 색상 지정할 수 있죠. 마스크에서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 너 참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클릭하셔서 대화창에다가 색상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흰색 검정색이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눌러서 하얀색이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왼쪽 부분이 잘 보여야 되는 거죠. 흰색으로 처리할 거고요. 오른쪽 부분이 가려져야 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가려지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질질질 끌어서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색상을 가릴 수 있겠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적용되는 색깔, 문제지와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드래그 하셔서 분위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6번으로 갈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6번.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도록 할게요. 필요한 부분을 슥슥슥 선택하셔서
크기 조절하는 거 단축키 기억하고 계시죠? 자유롭게 변형해주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빈 그릇을 돌려서 해결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조절점 근처에다 놓으시면 커서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모양 보일 거예요. 클릭해서 쭉 빈 그릇을 뒤집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뒤집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반사시켜주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서로 반대쪽으로 뒤집어주는 경우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게요. FX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효과. 반복적으로 이미지들 가지고 와주세요.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필요한 쉐입들을 좀 불러오도록 할까요? 왕관 모양 불러오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위쪽에 레이어가 만들면서 생성될 수 있도록 쉐이프 색깔이 채워지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필 선은 필요 없겠죠. 스트로크는 짝대기 쉐이프에서 찬찬히 찾으세요. 장작불 모양의 경우에는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절하는 단추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퍼시티 70으로 농도를 낮춰줄게요. 글씨 써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글씨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색상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색상을 일부분만 적용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만큼은요, 저만큼은요, 따로따로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효과들도 한번 찬찬히 확인을 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뽑은 경우에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그리고 룰러스 눈금자도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들만 남게 되겠죠.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JPEG이고요. 조그맣게 10분의 1로 줄인 건 PSD라고 하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사이즈 그대로 가도 되겠죠. 600에 400이라고 똑같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줄 거고요. 사이즈 600에 4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후드 RGB 그대로 가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사이즈를 좀 맞추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눈금자를 꺼내놓도록 할까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9번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는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맞춰보니까 하이트 약간 잘릴 것 같아요. 하이트 400이라고 맞춰보니까 폭이 560 모자라네요. 남으면 잘리면 되지만 모자라면 나중에 늘릴 때 픽셀이 깨지니까 자, 이렇게 사이즈를 한쪽을 맞춰서 남는 채로 갖고 오겠습니다. OK 눌러서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으면 이사 갈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러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맞춰주도록 할까요? 2급에 9번에서 데리고 왔으니 2-9라고 임의로 주겠습니다. 필터 적용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 라이저 텍스처에 있겠군요. 2급의 10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데리고 올게요.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줄 거고요. 크기 조절하거나 복제하거나 선택해줘야 할 때 쓰는 단축키 활용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이 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뭇잎 사귀 모양에 가리워서 잘 이루어지니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야 될 것 같죠? 그렇다면 이미지에서 스푼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통째로 데리고 와서 잎사귀 모양으로 덮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이사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쉐이프를 먼저 만들어서 마무리를 짓고 그 외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을 채우면서 합니다. 필, 스트로크는 없어요. 모양새를 정하셔야 되니까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도형을 밑에다가 깔아줄 거고요. 그 위에다가 그림을 얹어줍니다. 그 그림한테 잘리워라 라고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급의 12번 그림을 이 위쪽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쉐이프 모양보다 더 올려주시고요. 그 이미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잎사귀 모양으로 그림이 잘 이루게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그림을 위치 적당히 정하시고요. 2급의 12번에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좋겠죠. 쉐이프 툴 이용해서 만들어준 거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쉐이프에다가 대고 레이어 스타일 줄 겁니다. 스트로크라고 선효과를 적용을 할게요. 이급의 13번도 마저 불러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쌓아주셔야 가려지지 않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2급의 13번 불러오도록 하죠.
나뭇 잎사귀의 모양 밑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 같으니까요. 레이어의 순서를 좀 확인하시고 배치를 해주세요. 커스텀 쉐입들을 차곡차곡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글씨 써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들어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타이핑 하십시오. 커피컬처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크기가 두 가지로 지원이 되어 있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대문자들이 유달리 커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이즈 27로 대문자들만 35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의 순서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선택을 하실 때 정확하게 가리키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글씨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꾸 배경이 선택됐다. 이럴 경우에는 글씨를 정확하게 짚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대충 잡아도 내가 이 친구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 레이어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이동 도구를 눌렀을 때 제일 위쪽에 오토 셀렉트라고 하는 친구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꺼주시게 되면 꼭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선택이 되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지워주시고요. 눈금자 필요 없으니까 꺼주시고요. 오롯이 작품만 남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JPEG,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 기억하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10분의 1로 줄여주시고요. 파일, 세이브, as. 경로와 이름, 포맷도 PSD인지 확인하시면 네 번째 문자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6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